NCR의 값이 R 곱하기 앞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인가? 약분하려고. R 약분했습니다. R 약분하면 뭐가 남아? 근데 N팩 중에서 N-1팩만 쓰고 N 하나는 앞에다 쓰려고. 허전해서 앞자리가.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뭐가 되는 건데? 앞에 거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N-R 팩토리얼. 이런 거 맞아요? 자, R 곱하기 NCR의 값은 N 곱하기 N-1의 R-1입니다. 그래서 제일 참여할 일은 저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꿔 쓰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먼저 쓰자. 여긴 0부터라고 써 있는데 내 맘대로 1부터라고 써도 상관없나 모르겠다. 1부터라고 써도 돼? 어차피 0 대입하면 R이 0이어서 0은 더하나 안 더하나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시그마 R의 값이 1부터 N까지 R 곱하기 NCR을 이걸로 대체하려고요. N 곱하기 N-1C R-1 P의 R승 Q N-R승 이렇게 쓰려고요. 근데 그 중에서 R하고 무관한 건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 N 한 개는 앞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N-1개 중에서 R-1개를 선택한 건데 P가 R개 있으니까 P가 R-1개 있으면 좋겠거든? 그 P 한 개를 앞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은 시그마 R의 값 1부터 N까지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우리가 또 뭐도 알고 있냐면 우리가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A 플러스 B의 N승의 값을 이항정리라고 부르고 거듭제곱에 전개해서 내림차는 정리할 수 있죠. 제일 첫 번째가 NC 빵 B를 빵개 뽑았습니다. NC1 AN-1승 B NCR AN-R승 BR승 마지막이 NCN BN승 이거 맞나요?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의 값을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써있는 값 중에 이 값이 1 대입하면 R한테 1 대입하면 N-C 0 R한테 1 대입했더니 Q에 N-1승 이거는 N-1승 중에서 Q를 N-1개 선택한 거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이 2 대입하면 R한테 2 대입하면은 N-C 1 Q에 P는 몇 개예요? P는 하나고 Q가 N-2개인가?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N 대입한 값이 R한테 N 대입한 값이 N-1C N-1 P에 N-1승이냐? 이런 거 맞아요? 그럼 N-1개 중에서 Q만 다 선택한 것부터 N-1개 중에 N-1개 다 P만 선택한 것까지 이 녀석의 값을 바꿨으면 뭐라고요? P 플러스 Q에 N-1승에서 이걸 전개한 거라고? 그럼 밑줄 친 녀석의 값은 P 플러스 Q에 N-1승의 값을 얘기하는 거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과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더하면 1이죠. 그래서 이 값은 NP인 걸 증명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이것도 증명해드리긴 할 건데 거의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분산값을 구하면 어떻게 구해야 돼? 제곱한 거랑 곱한 다음에 방금 구한 기대값을 제곱해서 빼면 되죠? 근데 그거는 또 R제곱 NCR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곱해서 곱해야 되니까 그건 좀 힘들어서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꼴랑 이렇게 증명하는 것 중에
R 곱하기 NCR이라는 녀석의 값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항 정리의 내용 정리를 알고 있는지가 이 녀석의 값을 증명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내용이거든? 근데 수리논술로 이런 것들을 문자로 출제하는 문제가 있으면 차근차근 아는 걸 이용해서 차근차근 바꾸기만 하면 돼.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생소할 수는 있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 공식에 대한 숫자 대입하는 거 연습 좀 한동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치료가 될 확률의 값이 60%라고 합니다. 0.6의 확률로 치료가 됩니다. 7명한테 투여했을 때 6명 이상이 완치됐으면 좋겠습니다. 6명이 완치되거나 또는 7명이 완치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7명 중에 6명이 0.6의 확률로 6명이 완치되고 0.4의 확률로 한 명은 완치되지 않는 거죠. 또는 7명 중에 7명은 전부 다 0.6의 확률로 7명이 다 완치되는 거, 이 값을 더한 녀석의 값을 묻습니다. 0.6의 6승으로 묶어주려고요. 0.6의 6승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앞에서 남는 거는 7 곱하기 0.4, 뒤에 건 1 곱하기 0.6 따로 쓰면 되겠구나. 이건가? 자, 다음으로 갔습니다. 자, 기대값 NP, 분산값 NPQ, 표준편차는 루트 NPQ로 구합니다. 이하분포를 따를 때는 어떨 때냐면 여러 번 시행했다는 말이 있어야 되고 각각의 확률이 독립시행 확률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독립시행 확률인지 여부는 1회 시행한 결과가 2회 시행의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독립시행입니다. 선생님이 해준 증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센수학에도 유사한 문제 있을 겁니다. 자, 발아할 확률값이 90%입니다. 싹이 틀 확률값이 10분의 9입니다. 총 100개를 심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이 싹 트고 안 트고가 두 번째 씨앗이 싹 트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확률은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그럼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확률 변수 x가 발아하는 씨앗의 개수인데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물결 모양은 according to입니다. 무엇을 따르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앞에 시행 횟수 100번 심는 행동을 합니다. 개별적인 씨앗들이 싹이 틀 확률의 값은 10분의 9입니다. 싹이 트지 않을 확률의 값은 10분의 1입니다. 첫 번째 기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기대값 앞뒤 거 곱하기 하면 됩니다. 분산값은 여기다가 마저 발아하지 않을 확률 10분의 1만 더 곱해주면 됩니다. 표준 편차의 값은 루트 CO 3입니다. 시험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본 문제가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에 기대값 많이 묻습니다. 공식은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이죠. 따라서 분산값은 9, 평균의 제곱은 8100? 8109인가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하네.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진대. 여러 번 시행했어. n번 시행할 건데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확률 P는 홀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입니다. 한 번 했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이 P입니다. 그럼 따라서 첫 번째 거는 확률 변수 X의 값은 이항분포를 따를 거야. 시행 횟수는 n번이래. 확률의 값은 2분의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표준 편차의 값이 4기 때문에 분산값은 16? 그럼 시행 횟수 n번 곱하기 P의 값 2분의 1 곱하기 Q의 값도 2분의 1이네요. 그 값이 16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n값은 64인가요? 안 보는데 서연이 눈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감고 있었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센스. 듣고 있었어요.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습니다. x의 평균값이 6이라고 합니다. 기대값 np의 값은 6입니다. 표준 편차값이 2기 때문에 분산값은 4라서 npq의 값은 4입니다. q의 값이 누구죠? q의 값이 3분의 2였을 때 p의 값은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n값은 누구라고요? 큰 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은 이미 설명한 적 있죠? 큰 수의 법칙이 뭐라고요? 수식은 어렵게 써있는데 n분의 p의 값은 수학적 확률, 아니 통계적 확률, 얘는 수학적 확률. h의 값은 충분히 작은 양수. 충분히 작은 양수보다 더 작다는 얘기는 얘가 빵이라는 얘기. 즉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똑같을 확률이 100%라는 얘기죠.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시행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똑같다는 표현입니다. 큰 수의 법칙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정규분 프로 같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설명한 적이 있나? 이산 확률 변수였을 때가 확률 질량 함수고 연속 확률 변수였을 때가 확률 밀도 함수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적분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으면 적분할 수 있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다항 함수가 나오면 적분할 수 있어. 이제는 상가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적분할 수 있어. 적분을 할 수 있는데 실생활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나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이 이렇게 생긴 녀석은 없어. 대부분의 실생활에서 점수의 분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어. 시험이 쉬우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시험이 어려우면 이렇게 생겼겠죠? 대부분은 분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녀석들의 넓이 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적분해서 못 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녀석까지만 적분해서 넓이의 값을 구할 수 있냐면 정확히 평균값 대칭이면서 이걸 종모양이라고 표현하거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평균값 대칭이면서 이런 종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만 우리는 이거의 넓이의 값 우리는 구할 수가 없는데 딱 정확히 이런 상태일 때 넓이의 값들을 수학자들이 알려줘. 예를 들면 수학자들은 이렇게 평균값 대칭 종모양이었을 때 n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 넓이를 알려줘. 이게 0.3413이라고 알려줘. n부터 n 플러스 2시그마까지 넓이도 알려주고 n부터 n 플러스 2분의 시그마, n부터 n 플러스 2분의 3시그마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n 플러스 3시그마라고 하는 것도 알려줘. 근데 보통은 n부터 n 플러스 3시그마까지 서연이 계속 쳐 주무시고 계세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시그마부터 n 플러스 3시그마까지면 이 확률의 값이 거의 0.9 몇이 돼. 이 확률이 거의 1에 가까워 이미. 그래서 여기 옆에 넓이는 되게 작은 미세한 넓이야. 여기 넓이는. 그런데 여기 확률의 값들을 수학자들이 항상 제시해 주거든. 우리는 수학자들이 제시한 확률을 보고서 문제를 풀기만 하면 돼. 그런데 평균값 대칭이면서 종모양인 그림이었을 때 이런 확률 밀도 함수의 분포를 이항 분포는 여러 번 시행하고 독립시행 확률인 걸 이항 분포라고 그랬잖아. 함수가 있어. 수학자들이 넓이를 제시하기 위해서 통계학자들이 이런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의 값을 적분한 녀석으로서 확률의 값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 이 함수는 한 개도 안 중요해. 그냥 확률 밀도 함수가 평균값에 대해 대칭이고 종모양을 띠고 있으면 그냥 정규분포야 그냥. 이런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할 거고 이 곡선의 이름을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불러. 근데 중요한 거는 최대값이 존재하는 최대값은 여기는 요 식이 2차 함수거든? 지수함수 위에는 지수에 있는 값이 2차 함수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 근데 완전 제곱식이 있어가지고 x한테 m을 갖다 대입했을 때가 지수의 값이 최대값이 나와. 그래서 m이었을 때가 최대값을 갖는 것 정도만 알면 돼. 이게 좌우대칭, 평균값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m보다 큰 넓이의 값, m보다 큰 확률의 값이 0.5겠지? m보다 작을 확률도 0.5입니다. 정규분포는 확률 변수 x가 이런 평균값 대칭 종모양이었을 때는 정규분포라고 얘기하고 앞에는 확률 변수 x의 평균값을 쓰고 뒤에는 확률 변수 x의 분산값을 기재합니다. 우린 이걸 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자세히는 필요 없어. 수학자들이 그냥 제시한 거 가지고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 전에 먼저 이것부터 내용 정리를 좀 봐봅시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면 평균값 대칭 종모양인데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의미의 곡선이 있어. 그런데 평균값이 m인 녀석에 대해서 정규분포는 대칭인 그래프를 가지고 x축이 정근선인 종모양인 그래프를 정규분포라고 한다고 하네. 정규분포의 성질이.
곡선과 X축선의 넓이의 값은 전체 넓이는 1입니다. 시그마의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곡선이 휘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야. 여기는 곡선이 휘임새가 똑같거든? 이런 녀석의 값을 평행이동만 하면 평균값만 달라져. 오른쪽으로 할수록 평균이 크고 왼쪽으로 할수록 평균이 작은 거죠? 이것들은 다 표준편차 분수는 똑같은 그림들입니다. 하지만 평균값이 일정하다고 한다면은 대칭축이 똑같은 거 아니야. 분산이 클수록 산이 넓게 퍼져 있는 거지. 산이 높을수록 분산값은 작은 거죠. 고른 자료는 산이 높을수록 고른 자료, 산이 낮은 거는 흩어져 있는 자료. 흩어져 있을수록 분산이 큰 거고요. 고를수록 분산값이 작습니다. 눈을 뜨고 있긴 뜨고 있네? 자, 그 녀석을 좀 변화시켜가지고 확률 밀도함수의 값이 0대칭, 0에 대해 대칭이면서 좌우, 0에 대해 좌우 대칭이고 종모양을 띄고 있으면 이건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하는데 정규분포하고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면 돼. 확률 변수 x는 평균값 대칭 종모양이야. 여기가 평균값이야. 이건 확률 변수 x의 평균이야. 확률 변수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넓게 이렇게 퍼져 있고 여기가 확률 변수 y의 평균값이야. 이건 m1, m2라고 얘기해 볼게. 둘 다 정규분포야. 평균값 대칭이 종모양이었을 때. 그런데 과목이야. x의 값은 수학, y의 값은 영어야. 만약에 수학은 여기 있고 영어가 여기 있으면 이 학생은 뭐 어떤 과목이 우수한 학생이죠? 수학은 평균보다 높은 점수지만 영어는 평균보다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얘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수학도 평균값보다 우수한 점수, 영어도 평균보다 우수한 점수였을 때는 누가 더 우수하다고 얘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뭐가 더 우수하다는 얘기를 하려면 그 점수 때 앞에 있는 애새끼들이 얼마나 했는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넓이의 값을 구하는 거는 수학자들이 아닌 이상 이 넓이의 값을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채택했냐면 통계학자들이 어떤 방법을 채택했냐면 x라는 확률 변수와 y라는 확률 변수를 x라는 확률 변수도 x의 평균값을 빼주고 x의 표준 편차값으로 나누게 해준 거 y라는 확률 변수도 y의 평균값을 빼주고 y의 표준 편차값으로 나누게 해준 녀석의 값이 z라는 문자로 바꾸게 되면 이러는 걸 우린 표준화라고 얘기하거든. 그 변수의 평균값을 빼준 다음에 그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게 해준 녀석의 값을 z라고 하는 변수로 얘기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 z라는 녀석을 통해서 표준화하게 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림을 하나의 그림으로 옮겨오게 돼. 이 녀석의 값은 평균값이 빵이 되는 녀석으로서 이런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꿨을 때 x의 점수와 y의 점수가 x의 점수를 바꿨더니 여기 있고 y의 점수를 바꿨더니 그 바뀐 녀석의 값이 여기 있으면 y라는 과목이 더 우수하다는 걸 알게 돼. 얘가 어디 위치냐에 따라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을 표준화라고 얘기하고 표준화된 변수 z라는 변수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부르고 이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 그래서 딱 한 가지만 확인해 보자.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의 값은 정규 분포를 따라 앞에 건 평균이고 뒤에 건 분산값이야. 근데 z라는 녀석의 값은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준 작업을 우린 표준화라고 부르는데 표준화라는 작업 자체가 시그마 분의 1 x 빼기 시그마 분의 m이잖아. 이게 내가 기대값 구하려고 z의 기대값을 구하면 기대값은 앞에 실수배한 거랑 더하기 빼기는 다 해주는 건가?
ax 플러스 b가 있으면 진짜 ab 해줄 거고 더하기 빼기도 진짜 써주는 거죠. 근데 기대값하고 평균값 똑같잖아. 그럼 시그마분의 평균, 시그마분의 평균의 값을 뺐으니까 이건 빵이겠네?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하는 거였지? 분산의 값 앞에 실수배되어 있는 거 제곱한 거랑 곱하는 거니? 그 뒤에는 더하기 빼기는 무시하는 거지. 근데 어차피 분산값 자체가 시그마 제곱이잖아. 시그마 제곱분이라고 시그마 제곱을 곱했으니까 1이겠네? 그러면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고 나면 확률 변수 x의 값을 표준화를 거치게 되면 확률 변수 z의 값은 여전히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 평균의 값이 빵인 거 지금 증명했고 분산의 값도 1인 걸 증명했어. 그래서 평균의 값이 빵인 녀석과 분산의 값 1인 녀석으로 모든 확률 변수들은 다 바뀌어. 서로 다른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다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 평균값으로 빼주고 표준편차로 나누기만 해주면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지는데 그 녀석이 평균이 빵이고 이 분포는 분산 1인 상태의 분포인데 그거는 분산의 수치를 가지고 어떤 곡선인지는 대충 이해가 안 돼. 그냥 대충 종 모양 그릴 거야. 평균값이 빵인 녀석만 그립니다. 서연이가 다 안 들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들은 것 같은데? 잘 잤어? 자, 0부터 a까지 확률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0부터 a까지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0부터 a까지 넓이랑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넓이는 똑같겠죠? a부터 b까지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a, b의 값이 여기 있는 넓이라고 한다면 0부터 b까지 넓이에서 0부터 a까지 넓이를 제거해 줄 겁니다. 그리고 a보다 큰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0.5에서 0부터 a까지를 빼줄 겁니다. 절반이 0.5니까요. a보다 작을 확률이면 0.5 더하기 0부터 a까지 넓이를 구할 거고요.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넓이랑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랑 0부터 b까지 넓이를 더해 줄 겁니다. 책 뒤에 보면 표가 있긴 한데 보통 문제 풀 때마다 표는 주어집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을 거니까 그때 얘기합시다. 한 세 문제만 풀면 정규분포는 완벽하게 터득합니다. 정규분포는 엄청 쉽습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평균의 값이 65고 표준 편차의 값은 4가 되는 분포를 따릅니다. 그때 첫 번째 6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린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은 확률 변수에서 그거의 평균값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게 하는 게 이게 표준화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확률 변수 x의 값이 67보다 작을 확률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면 싹 다 둘 다 모두 65를 뺀 다음에 4로 나누게 하면 x의 값은 z라고 바꿔지고요. 오른쪽은 65를 뺀 다음에 4로 나눠주면 2분의 1인가? 2분의 1이 0.5?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0.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z라는 변수에 대해서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값 빵대칭입니다. 근데 나의 바램은 0.5보다 작을 넓이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0부터 0.5까지 넓이에다가 0보다 작은 넓이를 추가해줘야 되겠죠? 0보다 작은 넓이의 값 0.5. 근데 문제가 항상 주는 거는 0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제시합니다. 0부터 0.5까지 넓이의 값은 0.1915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넓이의 값 0.6915라고요. 이런 거 맞죠?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표준화를 하게 되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에 있는 거 65를 뺀 다음에 4로 나누기 했더니 뒤에 거 65를 뺀 다음에 4로 나누기 했더니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넓이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넓이하고 0부터 1.5까지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넓이는 0부터 1까지 넓이랑 똑같습니다. 0.3413입니다. 0부터 1.5까지 넓이의 값은 0.433이라고 얘기했나요? 두 개 합의값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73보다 클 확률만 구하려고 합니다. 73보다 클 확률값 표준했더니 뭐가 되지?
앞엔 Z라고 쓸 건데 뒤에 건 65를 뺀 다음에 4로 나누기 하겠다며. 2보다 클 확률인가요? 그러면은 2보다 클 확률이면 0부터 2까지가 0.477이라며. 0보다 클 확률 0.5에서 0과 2 사이 확률값을 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하나면 정기분포는 끝입니다. 이 정도 문제가 수리 논술에 나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500명 학생의 키가 평균의 값은 170, 표준 편차의 값 5가 된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확률 변수의 값은 키인가? 500명 학생 개개인의 키입니다. 그 키의 값이 확률 변수인데 확률 변수 x의 평균의 값은 170입니다. 표준 편차의 값은 5니까 분산값을 썼습니다. 내가 표준화하는 작업을 한다면 표준화하는 작업은 확률 변수에서 평균값 170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 5로 나누기 한 게 표준화입니다. 문제는 167.5 이하인 애들의 퍼센트를 알고 싶습니다. 퍼센트의 값은 확률한테 100을 곱한 게 퍼센트죠? 자, 167보다 작을 확률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167.5보다 작을 확률값을 구할 건데 x의 값은 z라고 쓸 거고요. 167.5에서 170 뺐더니 마이너스 2.5? 그럼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0.5? 그럼 이 값이면은 뭘 봐야 되는 거지? 가운데가 빵이고 마이너스 0.5의 값은 여기 있을 건데 마이너스 0.5 왼쪽 넓이? 그럼 절반 넓이 0.5에서 0보다 작은 넓이 0.5에서 뭘 빼야 돼? 0.191을 빼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현호는 이때 왜 시험을 못 봤을까? 그때 80 몇 점이었냐? 이때 몇 점이었어?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푸니까 또 잘 풀려? 오늘은 10시 반에 끝나요. 네, 하세요. 어느 회사에서 350명의 신입사원을 방금 전에 문제 100배가 19.1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0.5 빼기 0.191로 한 다음에 거기다 100배 했어야 되죠. 방금 전에 문제? 350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입사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응시자의 5,000명의 성적이 평균 630, 표준편차 70인 정균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시험 보는 사람은 5,000명, 합격한 사람은 350명. 합격할 확률값은? 합격할 확률이 뭐냐고요? 10,000분의 700이어서 100분의 7인. 네, 100분의 7이니까 0.07이 합격할 확률인가? 지금 합격할 확률의 값은 0.07입니다. 그런데 문제에 구한 거는 이런 정규분포에서 획득하는 점수가 커트라인 점수? 커트라인 점수 이상이면 합격하는 거니? 그 합격자의 최저 점수 커트라인 점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합격할 확률인가요? 네. 합격할 확률의 값이 0.07에 되도록 하는 A를 구하세요라는 얘기군요.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표준화하면 X의 값은 Z라고 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은 A에서 630을 뺀 다음에 70으로 나누기 하는 녀석입니다. 누군가보다 클 확률의 값이 0.07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중에 누굴 봐야 되는 거야? 1.5? 가운데가 Z의 값은 빵 1.5라는 녀석에서 여기가 0.43이니까 여기의 값이 0.07인가요? 나의 바램은 요 녀석의 값이 0.07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아닌데 1.5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이 눈금이 1.5였으면 좋겠습니다. 70배 해주는 게 누구냐? 105? 105한테 630을 더해주면 돼? 이게 커트라인 점수네요? 지금 니네 이해된 거 맞니? 자, 이항분포하고 정기분포의 관계. 시행 횟수가 작으면 확률의 분포 상태가
시행횟수 10번이면 그림 이렇게 생겼대. 평균값 대칭 아니죠? 시행횟수 조금 더 늘어나서 30번이면 약간 정규분포 비슷하긴 한데 약간 왼쪽에 쏠렸죠? 시행횟수값이 50번이면 조금 더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평균값 대칭처럼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은 정확히는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대. 정규분포는 별거 없잖아. 평균값 대칭 종 모양이었잖아. 이런 거 맞나요? 시험에서 n값에 관계없이라고 나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 n값이 적었을 땐 안 돼. n값이 충분히 커야 돼. 그런데 수리논술에서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 시행횟수가 충분히 커야지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딴다고 할 수 있는데 MP 값도 5보다 커 나왔고 MQ 값도 5보다 커 같은 거를 외우고 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 학교들이 몇몇 학교가 있어. 한두 개 정도? 전체 논술 본 학교 중에 한 3년에 한 번 정도 이걸 외우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 여기서 시행횟수 충분히 크다는 거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거는 교과서의 밑에 참고사항으로 써 있는 내용이거든? 그 한 줄을 공부할 때 본 적 있는지를 출제. 그지 새끼들이. 나중에 나오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NP 값이 5보다 커 나왔고 NQ 값도 5보다 커 같으면 그게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통계학개론에서 배우는 건데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한두 명씩 있더라고. 자, 이항분포였을 때는 한 개의 주사를 450번 던져. 여러 번 던져. 여러 번 시행했어. n값이 450이야.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한 번 한 번 시행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의 값이 확률 p야. x라는 녀석의 값은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 그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에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게 확실해. 첫 번째 시행했을 때 3의 배수 나오고 안 나오고가 두 번째 시행했을 때 3의 배수 나오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아. 시행횟수의 값은 450번. 확률의 값은 3의 배수가 주사위 천문에 그때 기대값이 누군데? MP MP에 곱했더니 이게 MP였지? Q가 누구야 지금? 그 NQ는 누구야? N에서 NQ는 300이야? 둘 다 5 이상인 개념이 N값 시행횟수가 충분히 큰 개념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시행횟수가 30번 이상인 걸 충분히 크다고 얘기해. 보통 이거는 우리가 한동안 문제 풀 때 아무 생각도 안 해. 하지만 얼추 기억하면은 야 나중에 선생님이 갑자기 야 옛날에 선생님이 이항분포 할 때 시행횟수가 충분히 커야지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딴다고 했잖아. 그 시행횟수 충분히 큰 게 MP도 5 이상, NQ도 5 이상이었지? 라고 했을 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NQ의 값이 300이어서 충분히 큰 건데 아무튼 요건 접고 분산이라고 하는 세값이 누구죠? 마저 3분의 1을 곱해요? 분산값은 100인가? 그러면 시행횟수 충분히 크기 때문에 확률 변수 x의 값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고 앞에 있는 기대값, 뒤에 값은 분산인가요? 그때 문제가 이 확률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구하려는 확률값을 표준화해야 되겠네? 옆에 있는 게 z에 대해서 준 거니까 150을 뺀 다음에 10으로 나누기 하라고 150 뺀 다음에 10으로 나누기 했더니 마이너스 이건가요? 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부터 1까지랑 똑같고 0부터 2.5까지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0.8 3 5일 5일 벌써 다 했어. 레벨 5는 쉬워서 레벨 2를 봐볼까요? 저희 30분 전에 못 갈걸요? 연기인자 왜냐면 내가 담배 피러 갈 거거든요. 자, 11번 문제가 이상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은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독립시행 확률이고 시행횟수는 360번이죠.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이 뭐래? 3분의 2.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의 값이 3분의 2인가요? 360번 중에 x번은 어떤 일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건 이항분포가 맞아? 앞에는, 피하겠어. 뒤에는 이거 맞죠? 자, 기대값이 누구예요? 240한테 마저 3분의 1을 곱해야 되나? 분산값은 80인가요? 기대값은 실수배 4분의 1 빼야 되잖아. 240한테 4분의 1 뺐습니다. 분산값은 제곱해야 되잖아. 3배 하라고? 240. 확률이 독립시행 확률이라는 것 자체는 확률 질량함수가 이항분포라는 얘기입니다. 두 명의 사람이 다음 규칙에 따라서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 하나씩 적혀져 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냈을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가 3의 배수면 3분의 1의 확률로 A가 50점을 획득하고요. 3분의 2의 확률로는 B가 20점을 획득할 겁니다. 그런데 100번 반복해서 A가 얻은 점수에서 B가 얻은 점수를 뺀 값이 확률 변수 X입니다. 그때 X의 기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건 시행횟수 몇 번이야? 시행횟수 100번이야? 확률 변수가 A가 획득한 점수에서 B가 획득한 점수를 뺀 값이 확률 변수라며. 이항분포 맞아? 여러 번만 먹어서? 독립시행 확률은 뭐가 독립시행 확률인데? 관련이 없어요. 확률 변수 X의 값은 A가 얻은 점수에 B가 얻은 점수를 뺀 게 확률 변수 X라며. 근데 확률의 값을 위에서 언급하는 거 아니야 지금? 뭐가 3분의 1이라고 뭐가? A가 50점으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가 3의 배수가 나오면은 A가 50점을 획득하고 그 외에는 B가 20점을 획득해? 야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온 횟수는 Y번이면 3의 배수가 안 나온 횟수는 몇 번이야? 100-Y번이야? 그러면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게 아닌 거네. 3의 배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독립적인 거잖아. Y가 독립시행 확률을 따르는 거네. 그래서 확률 변수 Y의 값이 3의 배수가 나온 횟수가 확률 변수 Y인데 시행 횟수의 값은 100번이야. 3의 배수 나올 확률의 값은 3분의 1이야. 확률 변수를 왜? 1부터 10까지가 10분의 3. 1부터 10까지였어? 주사위가 아니었어? 주사위. 3의 배수면 10분의 3이야? 확률 변수를 두 개 잡고 문제를 풀어야지 안 돼. 이해된 거 맞나요? 그때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녀석은 X라는 것 자체가 점수라면 A의 점수에서 B의 점수 뺀 거. A의 점수는 뭐야? 10. 나오는 수. B의 점수는 뭐야? 20. A. 차이값이라고 한 적이 없고 A 점수에서 B 점수를 뺀 거라고 얘기했네? 아니 차이값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뺀 값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70Y 마이너스 2000. 이거의 기대값 구하라는 얘기죠? Y의 기대값만 구하면 돼? Y 기대값이 누군데요? 30. 네, Y 기대값은 30인가? 네. 30만 대입해서 답은 100. 확률 변수를 두 개 잡고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13번으로 갔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의 평균값이 300, 표준 편차값이 1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아니다. 그 말 한 적이 없구나. 그냥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값이 10이라고 얘기한 거구나. MP가 MPQ의 값이 10. 아니, 병. 그때 Q의 값이 누구야? 그래서 P의 값은 3분의 2? 3분의 2 곱해가지고 300이 나와?
그러니까 n값이 누구란 얘기야. 근데 문제가 구하라는 건 확률 구하라는데? 어떤 일이 두 번 발생할 확률 값을 구하라는데? 어떤 일이 두 번 발생할 확률이 뭔데? 무슨 분포라고? 이항분포는 여러 번 시행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확률이 이런 각각의 확률들은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어떤 일이 두 번 발생 확률이 뭔데? 450번 시행한 것 중에 어떤 일이 두 번 발생했으면 좋겠다고? 1에 448. 450번 중에 3번? 3분의 2 확률로 3번. 447. 그럼 이거 약분하면 분모가 3분의 1? 이거 약분하면 분자가 3분의 2? 그럼 이거 2네 2. 조합만 계산하면 되네요. 2 1분의 448. 2를 약분했고 이거 약분했습니다. 3으로 약분이 되나 모르겠. 아, 약분되네. 3 1은 3. 3 4 12. 안 되네? 3분의 896? 이때 분자분모를 더하시라고요? 890. 이항분포면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다 독립식 확률입니다. 흰색 공이 4개 있고 빨간색이 4개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한 개 공을 꺼내서 색깔을 확인하고 다시 넣겠습니다. 복원 추출입니다. n번 반복했을 때 흰색 공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겠습니다. x-10의 값의 평균값이랑 분산값을 줬습니다. a하고 n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x-10의 평균값을 줬다고? 예, X가 12. 그래서 기대값이 10이라고? 분자는 그대로 3. 더하기 빼기 무시하니까 그럼 q가 누구라고? 4분의 p의 값은 4분의 3. 시행 횟수의 값 몇 번이라는 얘기야? 16. 자, p의 값은 흰색 공이 나오는 확률인가? 확률 변수 x값이 흰색 공이 나오는 횟수이기 때문에 흰색 공이 나올 확률 값이 4분의 3입니다. 흰색 나올 확률 값이 4분의 3이려면 전체 수 a 플러스 4분의 a의 값이 4분의 3이라고? 26. a도 구했고 n값도 구했습니다. 그게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평균의 값은 m이고 표준 편차의 값은 시그마입니다. 그런 정균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15부터 124까지 확률의 값은 똑같고 0.4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은 정균포를 따른다고 하니까 종모양 평균값 대칭입니다. 가운데 평균값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5보다 왼쪽의 넓이의 값은 0.4라고? 그럼 15의 값은 대충 이런 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5 왼쪽 넓이가 0.4입니다. 15에서부터 124까지? 여기 넓이의 값도 0.4라고? 여기 넓이의 값은 0.4, 15 왼쪽, 124 오른쪽 넓이는? 그랬을 때 0부터 0.25까지가 0.1, 0부터 0.84까지가 0.3이래. 그럼 난 표준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표준화를 거칠 건데 문제는 평균이 없지.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거친 녀석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이걸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이걸 써먹을 수 있는 방법. 0.1의 넓이의 값을 가지는 건 여기인가? 여기 넓이가 0.1인가요? 그럼 써먹읍시다. 15부터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m까지 넓이가 0.1이라고요?
표준화했습니다. 시그마분의 15-n부터 m에서 m을 빼면 빵인가? 이 넓이가 0.1이라고? 그럼 얘가 누구란 얘기야, 얘가? 그러네. 얘는 마이너스 0.1이겠네. 이 된 거 맞아요? 0보다 왼쪽이니까 0부터 0.25까지가 0.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25부터 1까지가 0.1이라고? 그러면 시간 하나 나왔네. 하나 더 합시다. 또 한 녀석의 값은 이걸 써먹으려면은 요거야 요거? m부터 124까지? m부터 x의 값이 124까지 넓이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녀석이 0.3입니다. 표준화했습니다. 0부터 시그마분의 120-m인가요? 이 값이 지금 누구라고? 이 값이 0.84? 열리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리면 안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확률변수 x의 값의 정규분포와 확률변수 y의 정규분포가 다릅니다. 확률변수 x가 k보다 클 확률값이 0.05고요. 확률변수 y가 k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거를 표준화해야 되겠네? 먼저 x의 값이 k보다 클 녀석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z라고 바꿨고요. k에서 평균 10 뺀 다음에 표준 편차 4로 나누겠습니다. 누군가보다 클 넓이가 이게 등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넓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보다 클 넓이의 값 0.05라고 한다면 0.45를 보는 게 적절한가? 0부터 1.64까지 넓이가 0.45니까 1.64보다 클 확률값이 0.05인가? 그래서 이 값이 누구라고요? 그럼 K라는 녀석의 값은 10 플러스 4배 했더니 6.56이야? 네. 그럼 이 녀석은 16.56이라고?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는 Y라는 확률 변수의 값이 K보다 작을 확률, 16.56보다 작을 확률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Y의 값은 평균의 값이 20이고 표준 편차의 값이 2라고 합니다. 20을 뺐더니 마이너스 3.44? 그러니까 2로 나누기 했더니 1.7이었을 때가 이거라고? 그러면은 여기 왼쪽이야? 여기 넓이의 값이 0.457? 그럼 여기 넓이 뭐란 얘기야? 0.0. 이게 답이네요. 자, 이제 거의 다 했어, 이제. 어느 항공사에서 승객 정원이 340명인 비행기의 예약을 400명을 받았습니다. 340명이 정원인데 60명을 초과해서 400명한테 예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승객이 예약을 취소할 확률값은 20%입니다. 탑 승객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값이 필요합니다. 탑 승객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이 연출돼야지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거지? 60명이 취소해. 60명. 예약한 400명 중에 60명 이상이 60명 이상이 취소해야 돼? 그럼 우리가 항공사 직원이야. 확률 변수 x의 값은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지. 올 거야, 안 올 거야? 올 거야, 안 올 거야? 400번 물어봤습니다. 400번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오지 않을 확률값이 뭐라고? 10분의 2. 0.0. 그게 0.2라고요? 취소될 확률값이 0.2라고? 기대값 구했습니다. 분산 구했습니다. 5분의 4를 곱했으니까 그때 확률 변수 x의 값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의 값은 80이고 분산의 값은 8의 제곱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탑승객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x가 뭐가 x라고? 일일이 물어봤을 때 나 안 갈 거예요. 대답한 사람들의 숫자라고? 초과하지 않으려면 안 오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몇 명 이상이어야 돼?
60명. 표준하고 있습니다. 80을 뺐고요. 8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분의 20? 0부터 2.5까지 0.4938입니다. 그럼 답이 뭐예요? 9, 9, 9. 네, 0.9938이죠? 마이너스 2.5부터 0까지 확률의 값이 이거죠? 거기다 0.5를 더해야 되니까 바로 직답 못하는 걸 보니까 불안하다. 헷갈렸어. 어느 자격증 시험에서 응시자의 점수는 56점, 평균 점수의 값은 12점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응시자의 점수의 값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고 합니다. 10,000명이 응시했을 때 합격자가 214명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시자의 점수도 있고요. 합격자 대괄 숫자도 있습니다. 확률 변수가 두 개인 문제 같은데? 응시하는 사람들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려고요. 점수를. 그리고 합격하는 사람들 머리 숫자를 Y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의 값은 점수인데 점수의 값은 평균값이 56점이고 표준 편차의 값이 12점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80점 이상이 돼야지 합격해? 그럼 합격할 확률 값이 뭐야?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해? 56을 뺐더니 24? 24를 12로 나누기 했더니 2보다 클 확률의 값이 몇이야? 0.5에서 뺀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합격할 확률의 값이 0.0이면 50분의 1? 근데 합격자는 Y는 합격자 숫자라고? 합격자 숫자는 시험 본 애들이 10,000명이야? 10,000명의 시험에 응시해. 그 중에 합격할 확률의 값이 50분의 1이야? 그럼 Y라는 녀석은 기대값이 누구야? 이거 두 개 곱해? 200? 곱하면 200? 200한테 마저 50분의 49를 곱해야 돼? 50분의 49를 곱하면 14의 제곱인가? 4 곱하기 49.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합격한 사람 숫자가 114. 표준화했어. 마이너스. 뭐라고? 네. 200을 뺀 다음에 14로 나누게 하는 거지? 1인가? 1보다 클 확률의 값이 필요해. 답이 뭐야? 0.16인가요? 자, 어느 게임에서 확률 변수가 두 개 있는 문제 좀 헷갈려. 확률 변수 두 개 있을 때는 말을 꼼꼼하게 읽고서 확률 변수를 두 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잡으면 확률 변수 하나로 막 발버둥 치면 어렵습니다. 어느 게임에서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6개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그럼 6개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를 나는 생각해야 되겠다. 6개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으려고요. 그럼 2점을 획득할 거고 6의 약수가 안 나오면 4점을 획득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개의 주사를 450번 던져서 얻는 점수가 점수의 값 확률 변수 Y라고 하겠습니다. 점수가 1160점 이상의 확률이 필요합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은 시행 횟수가 몇 번이라고? 주사위를 450번 던졌습니다. 그 중에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았습니다. 기대값이 누구예요? 300한테 맞아 3분의 1 곱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표준화했으면 좋겠는데 필요한 녀석은 점수가 필요해? 점수 Y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네? 점수는 어떻게 되는데? X번은 2점씩 획득해? 4점씩 획득할 때도 있어? 400모임 마이너스 50, 450 마이너스 X번은 4점씩 획득? 이거 산수했더니 마이너스 2X 1800? 필요한 녀석의 값은 Y가 몇 점 이상이었으면 좋겠다고? 1160. 그럼 이항해주면은 640? EX가
145. 우리가 지금 구할 확률은 결국 x의 값이 10보다 표준화했더니 z의 값이 누구보다 작아요? 0부터 2까지는 이거라면서요. 답은요. 좀 구질지. 다 되신 거 맞죠? 이거 아니도 될 것 같고. 딱 한 문제만 풀고 집에 갑시다. 두 문제만 풀자. 깜짝이야. 세 문제? 노안이야. 프로젝터 때문에 아니고 너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제. 제가 쓴 거는 전에 저 지금 넘는 무슨 정도가 보셔. 확률 변수 x의 값의 평균의 값이 m고 표준 편차 시그마인 정비문부터 알고 있습니다. m부터 m 플러스 12까지 넓이에서 m-12보다 작은 넓이의 값을 빼게 되면 그 값이 0.3664라고 합니다. 그때 시그마의 값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시그마를 여기서 맞춰보세요. 이 표를 가지고 맞춰보세요. 뭔 개소리야? 확률 변수 x의 값은 정 가운데가 누구라고요? 정 가운데가 m입니다. m에서 오른쪽 12칸, m에서 왼쪽 12칸. 혹시 3. 필요한 녀석의 값은 뺀 녀석이 이건데 여기 넓이에서 여기 넓이 빼라고? 두 개 더한 건 누구야? 아, 두 개 더한 거 0.5겠어? 두 개 뺀 건 이거라며. 연립하면 되겠네. 그럼 m부터 m 플러스 12까지 넓이가 0.5를 더하면 0.8664인데 그거의 절반인가? 0.433인가? 0.433에서 뭘 빼야 되는 거야? 0.0668? 네. 여기서 이거 빼면 이거 나온 거 맞아? 이거 두 개 더하면 0.5도 맞고? 그럼 문제 이걸 이용해서 시그마 값 구하는데? 4. 그럼 이용합시다. m부터 m 플러스 12까지를 표준화하려고요. 표준화했습니다. m을 빼면 빵, m을 빼면 10인데 그걸 시그마로 나누겠습니다. 가운데는 z로 바뀌었습니다. 4분의 12. 아, 뭐라고요? 세타라고 들었는데? 네, 시그마분의 12의 값이 이게 0.4332였으면 좋겠다고? 네, 1.5. 그러면 시그마의 값이 누구야? 자, 22번 때문에 22번은 수능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본따 가지고 수리논술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약식논술 가천대학교 같은 학교가 예전에 가천대가 미적분만 나오지. 약식논술 중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로 이제 출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 그리고 광운대 같은 학교 그런 학교들 그 정도 급의 학교들은 이 정도 문제를 출제. 이거 되게 쉬운 문제거든. 눈치만 있으면 풀 수 있어. 근데 그림 몇 개 그려서 시행착오는 좀 거쳐야지만 돼. 확률 변수 x의 값이 평균의 값이 m이고 표준 편차의 값이 5가 되는 정경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데 표준 편차는 그림의 굴곡으로 알 수는 없어.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값 fx의 값은 10을 대입했을 때가 20을 대입한 것보다 큰 값을 가지고요. 4 대입한 것보다 21을 대입한 게 더 큰 확률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이 대충 이렇게 평균값 대칭 녀석이 있다고 한다면 평균값이 누군지 지금 몰라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태거든? 표준 편차는 5인 거 알고 있는 상태야. 근데 10을 대입한 것보다 20을 대입한 게, 아니 10 대입한 게 더 크다는 말은 10의 값이 평균값에 더 가깝다는 얘기네. 10이 평균값이 20보다 평균값에 더 가깝습니다. 4보다 22가 평균값에 가깝습니다. 10과 22의 값이 다 평균값에 가깝다고? 10도 평균값에 10도 20보다는 평균값에 가깝고 4보다 22가 평균값에 가깝다잖아. 확률이 더 큰 값이니까 함수값이. 22는 20보다 22는 20, 20, 10, 4? 아이, 칸수를 세야 되나? 4하고 22는 몇 칸 떨어져 있지? 21.
10하고 20은 몇 칸 떨어져 있어? 4하고 22가 18칸 떨어져 있다고? 일단 추정하기는 선생님이 4는 한 여기쯤에 22의 값은 한 여기쯤에 해볼까? 너무했나? 먼저 비율 제대로 챙겨. 이게 18칸이죠? 네. 그럼 22 대입한 게 더 큰 거 맞죠? 4 대입한 것보다. 20이 더 커야 돼. 20이 작고 10이 더 커야 돼? 그럼 잘못 잡았네. 20이 위치가 20의 제곱. 4의 값이 한 여기 있고 22의 값이 한 여기 있으면 4하고 20의 평균값은 22가 좀 4하고 20의 평균이 누구냐고. 13. 13? 13이라는 눈금이 n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나? 살짝. 그래야지 22가 평균에 더 가까울 거 아니야. (10과 20의 평균값은) 15. 15? 15의 값은 오른쪽에 있어야 되나? 10이 더 커야 돼. 15가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15의 값이 약간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10이 더. 그러네. 10의 값을 대입한 녀석의 값이 더 크고 20, 아이고 너무 멀리 있다. 못 그리겠다. 대충 맞춰요. 10하고 20? 이런 식이라고? 10대 방도 크다고? 그럼 그러려면은 평균값이 m인데 13부터 15 사이 있는 건데 평균값이 뭐라고 얘기했나? M이 자연수라 했으니까 14하겠죠. 네, 대충 몇 번 그리다 보면 평균값 나옵니다. 평균값이 14였을 때 문제 제공한 거 이거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했습니다. 표준편 잘못했으니까 5분의 3이면 0.6? 표준화했습니다. 이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 0.8까지 해서 0부터 0.8까지 넓이에서 0.8까지 네, 이거 빼주면 되겠네요. 6. 대칭 맞죠? 딱 이런 조건 주고 나서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려서 평균 구하는 거 제법 많이 물어봅니다. 하나만 더 해? 말어? 그만해.